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3% 넘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감과 정부의 현실적 대응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3.19%, S&P 500 지수는 3.35%, 나스닥 지수는 3.62%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상하거래소에서 5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6.6% 떨어진 $20 9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는 2002년 2월 이후 18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주요 20개국 G20 통상장관들이 현지 시간 30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필수적인 의료용품과 장비, 기타 필수품들의 지속적인 공급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과 조율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G20 통상장관들은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에 관해 비상화상회의를 진행한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4월 6일로 예정된 개학을 추가로 연기할지 혹은 온라인으로 개학할지 등을 이르면 31일인 오늘 발표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훈의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정보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유치원 및 초중고교 개학 여부에 관해 추가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힘을 받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3%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부정적인 전망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시장은 오히려 이 악재보다는 호재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간밤에 미국 측에서 보다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았고 또 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이 강하게 힘을 받았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은 3% 이상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54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이와 함께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1700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 형성됐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가가 간밤에 18달러 선까지 터치했습니다.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는데 유가 시장 상황 자세히 듣겠고요. 이어서 미국에서는 끊임없이 경기 부양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 규모가 2조 2천억 달러가 넘는 추가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질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전 세계의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 짚겠고요. 이어서 최근 급락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최선호 종목으로 떠오른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목표 주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3% 이상의 힘을 받았습니다. 좀 업종별로 살펴보니까 대형 기술주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상승을 했고 이 항공주, 호텔주 그리고 유가 급락과 함께 에너지주는 부진했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전일 미국 시장 이 지수 자체는 상승을 했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한 수혜주들은 분위기가 좋았고 이로 인한 악재주들은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내 시장도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낙폭 과대주라기보다는 코로나19에 대한 수혜주들이 분위기가 좀 좋았었는데요. 미국 시장도 비슷한 분위기로 전일장 국내 코스닥 증시와 이 상승폭도 비슷한 3% 정도의 마감을 했습니다. 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파와 그리고 각국 정책 당국이 이 내놓은 부양책 효과를 상당히 좀 주시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3대 지수 모두 3% 이상 상승하면서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 같은 경우는 전장보다 3.19% 상승한 22,327.48에 거래를 마쳤고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3.35% 상승한 2,626.65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3.62% 급등한 7,774.15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 국내 증시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았었는데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가장 강한 시장은 나스닥이 가장 강하게 3.62%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그리고 주요 경제 지표, 각국의 부양책 효과 등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77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4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당초 4월 12일 완화가 거론됐던 데서 더 길어졌는데요. 일부 전문가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연장이 더 큰 혼란을 방지할 것이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에 미칠 충격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제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미국 경제가 2분기에 20% 이상 역성장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이 주요 신용평가사들이 기업과 국가 신용등급을 속속 내리는 점도 이 부담 요인입니다. 이 3대 신용평가사 중에 하나죠. 이 피치 같은 경우는 영국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내렸습니다. 이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를 했는데요. 이 신용등급 우려가 커지면 이 자금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경제 지표도 기록적인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이 관할 지역 3월 기업 활동 지수는 이 마이너스 70으로 이 전월 1.2에서 폭락 수준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수치고요. 2004년 이 관련된 이 기업 활동 지수가 실시된 이후 역대 최저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WTI 서부 텍사스 원유가 장중 한때 이 배럴당 $20 선 아래로 떨어지는 등 이 국제 유가의 가파른 하락세가 지속하는 점도 위험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하지만 금융시장에 극심했던 이 공포는 다소 진정된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이 변동성 지수죠. 이 빅스 지수 같은 경우는 전 거래일보다 13% 가까이 하락한 57.08을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이 하락을 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각국 정부와 그리고 중앙은행이 대규모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은 이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미국의 유동성 공급으로 이 자금 시장 경색이 완화한 점도 시장에 안도감을 줬는데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도 그렇고요. 뭐 대한민국도 한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가 모두 다 돈을 상당 부분 뭐 서브프라임 때보다도 훨씬 큰 규모로 유동성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한 공포는 상당히 많이 좀 진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 방송이죠. 이 CNBC는 이 모닝 컨설트가 매일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난 주말부터 안정되는 흐름을 보인다고 전했고요.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전일 같은 경우 소기업 대출이 이번 금요일 이용 가능하도록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무누신 장관 같은 경우는 또 필요하다면 이 추가 부양책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밝혔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의회를 중심으로 이미 대규모 추가 부양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무누신 장관 같은 경우는 다만 현재 이른바 4차 부양책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미국 식품의약국이죠. FDA가 코로나19의 이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 등을 사용하는데 허가를 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존슨앤존슨은 이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이 오는 9월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2021년 초에 긴급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일부 약품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매우 초기 단계의 데이터가 있다면서도 비교 연구 등을 통해 효과가 확인된 것은 아직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만 명을 넘어서고 증가세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전체적으로 경기 위축이 될 수는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 확산을 제어하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반면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증시에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불어넣고 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기 침체, 이 영향이 우려감보다는 전일 증시에서는 코로나 이후 매출 증가 기대가 높은 이 온라인 기반 기업들,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 관련 소식에 기반한 제약과 바이오 업종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사회적 거리 확대 여파로 상대적인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리조트라든지 항공업종은 부진을 보이면서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는 차별화가 상당히 좀 극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는 강세를 보였지만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오펙 플러스의 감산 종료 시한, 3월 31일이 감산 종료 시한인데요. 이후 사우디의 증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다가 사회적 거리 기간 연장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급락했고요. 그러면서 상품 시장이 좀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외환 시장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엔화 그리고 달러화가 다른 여타 환율에 대해서 강세를 보여줬고요. 미국 국채금리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단기물 위주로 하락하는 등 위험자산 회피 현상은 지속됐습니다. 이렇듯 여타 금융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았지만 주식시장은 현재의 위험보다는 미래의 희망을 기반으로 한 수혜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변화를 감안한 주식시장은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별 차별화가 지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섹터별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준비디오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으로 장 초반 10%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결국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무료 사용자가 급증해서 실적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점이 하락 전환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요. 장 마감에는 종가는 결국 0.5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진단 키트 관련 이 시간 단축 수혜 업종인 이 에봇이 6.41% 상승하는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백신과 관련된 임상을 9월에 진행한다고 발표한 존슨앤존슨은 8%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머크와 화이자와 같은 여타 제약 업종 등도 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요. 머크는 7.28%, 화이자는 5.73% 상승하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치료제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4.23% 상승하는 강세를 보이자 이 레제네르도 5.22% 상승하는 이 동반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바이오젠이나 버텍스 같은 바이오 이 종목들도 6% 이상 상승하면서 바이오 업종은 전체적으로 가장 큰 폭으로 좀 급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ETF 중에서도 이 헬스케어 ETF가 가장 크게 상승을 하면서 4.68% 상승을 했고요. 이 바이오 섹터 ETF도 거의 4% 가까운 상승, 그리고 이 바이오 섹터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술 섹터 ETF가 4% 이상 상승하면서 바이오 섹터가 가장 크게 이 상승을 좀 주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이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MS가 7.03%, 그리고 알파벳이 3.25%, 아마존이 3.36% 이 상승하는 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스트리밍 회사죠. 이 넷플릭스도 3.88% 상승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MS가 클라우드 사용량이 775% 급등했다고 발표를 했으며, 이 윈도우즈 버추얼 데스크탑 제품이 3배 이상 성장했다고 언급한 이후에 MS의 상승폭 상당히 올라가면서 7%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편 월마트와 디즈니 등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가 5.12%, 디즈니가 3.53% 강세를 이어졌고요. 여기에 힘입어서 마이크론이 2.39%, AMAT가 4.99% 등 이 반도체 업종도 이 동반 상승하면서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 ETF도 3.92% 거의 4%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전일 미국 시장은 이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반도체가 이 상승을 모두 거의 대부분 주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크루즈은행이 지연이 되면서 실적 부진 우려가 부각된 카니발이 11.17% 급락을 했고요. 메리어트와 같은 호텔 업종이 특히 메리어트가 3.41% 하락을 했고요. 이 항공업종도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보잉이 6% 하락을 했고요. 이 델타항공이 2.9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국제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옥시덴탈도 5.17% 하락하면서 세일 에너지 기업들도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가 간밤에 18달러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일단 2주 전만 하더라도 유가가 20달러 선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진짜로 이제 20달러 선까지 내려왔고 이제 유가가 10달러 선까지 내려앉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유가 이 기조가 언제까지 좀 지속되게 될까요? 네, 우선은 당분간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31일 이후 사우디가 다시 이 감산이 끝나면서 증산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당분간 그리고 이 국제유가 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위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에 좋지 않은 상황들, 소비는 위축됐고 이 생산은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4월 달에도 어느 정도 좀 위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계속 10달러대에 머무르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올해 초만 하더라도 사실은 배럴당 50달러를 웃돌던 국제유가 이제는 10달러대까지 추락을 하면서 200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전 세계 수요가 위축된 데다가 이 산유국들이 유가 인하 경쟁을 펼치면서
국제 유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 WTI 같은 경우가 장중 20달러도 무너졌고요. 하지만 장중에 20달러대를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는데 이 20달러 미만으로 들어간 게 2002년 2월 이후 거의 1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나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영국 런던 RC 선물 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 역시 장중에 7.6% 떨어진 23달러를 보여줬습니다. 브렌트유도 2002년 11월 이후 17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은 코로나19로 항공유 등의 수요가 급감한 게 브렌트유에 대한 이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전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75%에 달하는데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유가 하락으로 저장고 보관 비용이 오히려 유가를 초과해 마이너스 유가도 등장을 했는데요. 이달 중순 아스팔트 제조용 고밀도 유종이죠. 와이오밍 아스팔트 사워 가격이 배럴당 마이너스 0.19달러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국제 유가 분위기 지금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월 달까지는 소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약세를 좀 보여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오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경기 부양책입니다. 앞으로도 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경기 부양책의 힘으로 이 증시는 버티고 있습니다. 이 경기 자체는 좋지 않아졌지만 돈의 힘으로 이 증시가 좀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부양책을 승인한 미국 의회가 추가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 역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경기 반등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21세기 대공황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부양책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논의는 4월 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논의의 주요 부분은 2조 2천억 달러 부양책을 연장하는 것과 그리고 단기간 부양책을 만들면서 생긴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쪽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들은 최대 10주간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됐으며 직원을 해고하지 않거나 해고한 직원을 다시 고용한 경우 해당 대출을 최대 8주간 갚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 경우 같은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까지의 지원은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데 비해서 추가되는 부양책엔 경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연일 경기 부양책 효과 낙관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전일이었죠. 3분기 국내 총생산 GDP가 크게 뛸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역시 경기 부양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추가 부양책이 앞선 법안들처럼 의회에서 신속히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간 부양책의 무게 중심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인프라나 복지 지출, 이 보수 진영은 감세와 규제 완화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 부양책이 그동안 억제됐던 이념적 갈등을 다시 촉발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세수에 대한 세입은 감소한 반면에 지출은 급증한 각 주정부를 돕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는데요. 이 전통 보수주의자들이 정부의 시장 개입 확대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도 변수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폭스 뉴스에서 현재의 부양책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는 데이터를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추가 부양책을 언급하는 사람은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이 언급을 했는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추가 부양책은 이 앞선 법안들처럼 신속히 통과될지 여부는 좀 더 보면서 이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의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연쇄 도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회사가 건실한 기업보다도 투자 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좀 많이 되면서 말씀하셨듯이 도산 우려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셔웨이 그리고 디즈니, 화이자 같은 세계 최고 신용 등급을 가진 기업들이 신규 회사채 발행을 통해서 수천억 달러를 끌어들인 반면에 미국과 유럽의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들 아니면 정크본드 기업들은 회사채 발행이 꽉 막혔다는 부분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선 전 세계 투자 등급 기업들이 이번 달 들어 셋째 주까지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모두 2,440억 달러어치로 작년 9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 2,520억 달러 이후에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우선 미국의 미국과 유럽의 신용이 낮은 기업 위주로 지금 회사채 발행이 거의 맞은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전 세계 투자 기업들이 이번 달 들어서 셋째 주까지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모두 2,440억 달러어치로 작년 9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 2,520억 달러 이후의 최대 수준이었고요. 지난주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찾아가는 점을 감안하면은 3월 전체 회사채 발행 규모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가려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 기업들이 흐름을 주도하면서 사상 최대 수준인 1,500억 달러어치를 지금 발행했고 유럽의 투자 등급 기업들도 280억 달러어치를 발행하면서 현금을 지금 확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2주 전만 따로 보면은 미국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은 이미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730억 달러어치를 찍었는데요.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해 이 매출이 없어도 현금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회사채 시장에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통상 이제 M&A를 앞두고 재규모 자금을 확보하던 패턴과 달라진 그 전에 모습과는 많이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에 따른 높은 불확실성 그리고 대규모 발행에 따른 공급 물량 증가로 회사채 수익률은 지금 급등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지금 그 부분을 아랑곳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IC 데이터 서비스에 따르면은 투자 등급 회사채 평균 수익률은 현재 3.9%로 이번 달 초에 기록한 사상 최저치 2.26%보다 1.5% 넘게 폭등했습니다. 그래도 기업들은 발행만 할 수 있다면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시장의 현금을 모두 끌어들일 기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버크셔 같은 경우에 10년 만기 회사채를 미국 10년 만기 국제 수익률보다 0.9% 높은 수익률로 5억 달러어치로 발행했고요. 또 일주일 뒤에는 버크셔의 에너지 자회사죠. 자회사가 이 미국 국제 수익률보다 2.85% 높은 수익률로 10년 만기 회사채 11억 달러어치를 지금 발행했습니다. 이 신용평가, 이 무디스는 우선 올해 지금 경기 침체가 하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이 디폴트율이 2008년의 금융위기 당시를 추월하면서 올해 18.3%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다만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록다운 기간이 짧아지면은 전 세계 디폴트율은 올해 6.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선 매출을 통한 현금 흐름에 주로 의존하는 기업들의 경우에 매출이 끊긴다는 것은 심각한 충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런 기업들의 신용 여건은 점점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화폐채 발행에 대한 그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이 좀 시장에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불안감은 커져가지만 최근 우리 시장에서 개인들은 계속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이 동학 개미 운동, 특히나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를 해서 동학 삼전 운동이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각기 좀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증권사에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전망을 극과 극으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서 이 스마트폰과 가전제품 수요가 부진하고 여기에 실적 악화 우려를 근거로 목표 주가를 6만 원까지 낮출 곳이 있는 반면에 기업 가치 상승 요인이 충분하다고 평가하면서 1월 초에 7만 2천 원까지 높였던 목표 주가를 유지한 증권사도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이죠. 전일에 하나금융투자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과 영업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6만 3천 원에서 6만 1천 원으로 내렸는데요. 이런 근거는 말씀드렸듯이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 전망치를 지난 16일 지시한 2억 8,500만 대에서 2억 600만 대로 하향 조정하고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35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하향 조정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출하량 하향 조정이 이 하이엔드 모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윤 둔화에 끼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부분을 설명했고요. 최근 증권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이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S20 판매량이 기존 모델의 20%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 다음 달 초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에서 스마트폰 또 가전수요 부진의 결과가 드러난 전망이라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반도체 부분은 업황 반등에 힘입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은 예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을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요. 우선 올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 반등이 삼성전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내년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이 대량 판매 시장으로 진입하면서 IT와 모바일 사업에 대한 인식이 패스트팔로, 그러니까 빠른 추격자에서 퍼스트 무비, 시장 선도자로 전환할 것이라는 부분을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파운더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이죠. 이 파운더리 사업 성과가 기업 가치 상승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1월 초에 목표 주가 7만 2천 원 유지하는 증권회사도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0.93% 내렸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2월 17일부터 4일, 24일을 제외하고 매수를 지속하면서 이 기간에만은 6조 6,693억 원의 규모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삼성전자 쪽에서 보여주고 있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늘 함께 비교되는 종목 바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비메모리 매출은 2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나마 삼성전자보다도 어떤 반도체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그런 스마트 판매 부분에 있어서 감익이 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 삼성전자에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와 비메모리 쪽에서의 그 어떤 사업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메모리 쪽엔 실적이 좀 악화된다고 좀 볼 수 있겠지만 이 비메모리 쪽에서 매출은 2배 가까이 성장한다라고 지금 평가가 나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디램 매출이 20조 3천억을 기록했는데 우선 이 수치는 전년보다도 37%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은 기타 항목 매출은 2배 이상 성장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습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모바일과 노트북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그런 사업 구조를 봤을 때는
작년에 이런 비메모리 쪽에서의 실적이 올해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도 서버 수요가 지금 오히려 강해지고 있는 상태고, 현재 상승 사이클로 봤을 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내로 갑작스럽게 다운 사이클로 전환할 가능성 극도로 낮다라는 부분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전망이 엇갈리지만 이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업종도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종목과 그리고 헬스케어 산업인데요. 앞으로의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국회의 정부죠. 정부 쪽에서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선 그 데이터 산업 통과,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 또 개방을 너무 활용으로 하는 최근에 좀 그 보고서를 통한 내용을 좀 밝히자면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성장에 좋은 환경을 평가받지만 세계 시장에서의 기업들로 봤을 때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평가인데요. 한국은 작년 5월 기준에 약 6조 건의 공공의료 빅데이터와 90%를 상회하는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EMR 보급률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하기에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누적 투자의 기준을 봤을 때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대 기업에 이름 올린 국내 기업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2014년 이후에 설립된 전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누적 투자의 기준 봤을 때도 상위 100대 기업에 미국은 총 72개사가 포함되고, 영국이 4개, 인도가 4개, 스웨덴이 3개, 프랑스가 3개, 그들이 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헬스케어 기술력의 전체 평균은 미국보다 약 4.5년 뒤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글로벌 5대, 그러니까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특허청에 접수된 맞춤형 헬스케어 관련 특허 출원 건수를 봤을 때도 미국의 약 7% 수준으로 조사 대상 국가 중에 가장 적은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우선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상위 100대 기업 중 이게 3개사가 국내 규제로 인해서 한국에서 사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우선 데이터 3법의 이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이 세부 법안들의 규정화와 또 의료법과의 충돌 해결,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불식 같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헬스케어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부분을 제언했고요. 진입 규제 개선을 위해서 비식별화된 의료정보 개념 복제와 또 자율적 활용에 대한 규제 명확화, 또 원격 의료 허용범위의 점진적 확대, 또 DTC 유전자 검사 허용 항목 확대와 같은 이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우선 디지털 헬스케어 성장을 위해서는 한 명의 유전자, 진료 기록, 라이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 주도하에 통합하지 않는 이상 이 민간기관에서 통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들의 헬스케어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네, 또 최근 자금이 이 레버리지 펀드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 레버리지 펀드 지금 좀 담아봐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재 레버리지에 대한 관심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레버리지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2배 가까이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최근에 시장이 반등하면서 시장이 좀 관심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난주 봤을 때도 기간 순매수 1위 종목이 코덱스 레버리지고 2위가 코스닥 150 레버리지였습니다. 우선 기관이 좀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투자 방향을 바꾼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일주일 동안 국내 증시가 빠른 속도로 반등합니다. 1600선을 회복한 데 이어서 1700선까지 올라왔는데요. 코스피는 2% 급락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 상승장에 성공하면서 반등세를 좀 이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국내 주식형 펀드 중에 레버리지 펀드가 포함된 인덱스 주식의 설정액이 최근 일주일 새 3,852억 늘었는데요. 반면 액티브 주식은 같은 설정액이 360억 줄었습니다. 우선 이 설정액 10억 이상 펀드 가운데 미래에셋, 타이거 코스닥 150 레버리지 펀드 같은 경우에
를 비롯해서 76개 인덱스 기타 유형 펀드 수익률이 최근 1개월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기록했으나 일주일새 플러스로 전환했고요. 하지만 다만 지금 현재 국내재 변동성 확대하면서 등락을 거듭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S&P 500 지수가 반등할 때 코스피의 외국인 순매수 전환도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S&P 500의 지수의 저점 시기가 지금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쯤 예상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개월가량 외국인 이탈을 더 견뎌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좀 레버리지 투자는 좀 약간 보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 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도 완연한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 5도, 강릉과 대구 6도, 광주는 7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며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 차이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청 내륙 곳곳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그 밖의 지역도 대기질이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오전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은 공기가 다소 탁하겠는데요. 호흡기 관리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위성경상 보시면 전국 하늘이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수원과 춘천 2도로 아침에는 약간 서늘한데요. 낮 기온은 수원 18도, 춘천 20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16에서 17도 분포를 보이며 온화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낮부터 구름이 많아져 저녁에는 흐리겠고요. 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며 한낮에는 봄 기온이 완연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이하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고요. 이후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